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시대 아닐까요? 안 봐요? 그런데? 저도 보고 있긴 해요.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 갑니다. 주목하세요.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정토방의 자산정보 김주훈 팀장. 이대용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10분 종토방 시작해 볼 텐데요. 10분 종토방은 뭐냐?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공략하실 종목과 테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각자 본인이 뽑은 다음 주 공략주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성과 비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과 비교를 보시거나 다음 주 후속 대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0분 종토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대한 성과를 먼저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지난주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준수님께서는 팜스토리랑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 엔지니어링 가지고 왔는데 아마 지난주에 사료 쪽을 좀 골라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좀 골라드렸습니다. 자, 준수님 성과를 봤을 때 팜스토리가 6.48% 정도 상승 나타났고요. 저 같은 경우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한 7%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준진아님, 팜스토리 6.48% 정도 나타났는데 좀 만족하시는 수익률이신가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이 팜스토리라는 것 자체가 뭐 회사 자체도 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적도 계속 최대한으로 뻗어나가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더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팀장님께서는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 이 수치에 대해서 만족을 좀 하시나요? 사실 뭐 7% 정도는 큰 의무비를 하지 않고요. 반도체거나 빅사이클이고 제가 그런 관련 부분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좀 앞으로 길게 봐도 참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7% 이상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잘 끌고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후속 대응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뭐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니까 관련 부분은 좀 이렇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네요. 다음 주 공략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봤을 때 주은 팀장님 같은 경우는 5G를 골라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OTT를 뽑았습니다. 자, 먼저 주은 팀장님부터 왜 다음 주 5G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영상을 보신 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5G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5G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해온 자료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2025년까지 5G 가입자가 전 세계적으로 11억 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추산이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이기 때문에 뭐 예상치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뭐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뭐 한 70억 정도 좀 안 되는 것이 수치를 알고 있는데 그 전 세계 수치의 한 7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5G 이동통신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이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사물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5G가 무조건 이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5G가 이용이 되려면 뭐 기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의 행정부의 뭐 대규모 인프라 규모 투자로 인해서 실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에 저희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의 도코모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통신 장비 계약을 최초로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1, 2와 2위, 2위는 또 따로 있는데 이 통신업자는 이미 예전에 삼성전자가 계약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일본 최대의 1위, 2위 이동통신 사업자와 통신 장비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 5G 업종이 좀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앞에서 했던 얘기가 좀 비슷한 부분인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과 같은 그런 4차 산업들, 미래 유망 먹거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TE로는 좀 속도가 감당이 안 돼서 5G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5G가 확충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신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5G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이 팀장님의 섹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이대용 팀장님께서는 준비해 오신 섹터가 왜 OTT실까요? 일단 영상 콘텐츠가 최근에 너무 핫합니다. OTT라 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영상 콘텐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관련 콘텐츠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준수님 넷플릭스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요즘에 뭐 주말에 할 것도 없어서 또 자주 보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같은 넷플릭스 보고 있고 해서 관련 시장 자체가 글로벌 OTT 시장 전망 자체가 86조 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너무 높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에 또 반응을 하겠죠. 관련 기업들이나 종목들이나 그로 인한 이슈가 등장하면 할수록 상승세를 잡아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련 너무 영상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OTT
OTT는 좀 지속 관심을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가 있나요? 디즈니 플러스와 아마존 OTT가 좀 빠르면 5월부터 해서 국내 런칭이 시작됩니다. 자, 런칭이 시작되면 또 경쟁을 또 자기네들이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이슈가 등장을 할 것이고요. 이슈가 등장하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뭐다?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쉽게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분이 점차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자 사이클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자, 이전에 뭐였죠? 이전 연도에 팬데믹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드라마나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미뤄졌습니다. 근데 미뤄졌다는 게 언제 시작이 되죠? 이번 연도에 많이 시작이 돼요. 그 미뤄졌던 부분과 함께 더욱더 양 촉캡파는 커졌겠죠. 그런 관련 부분이 투자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진 이 영상 컨텐츠 업종이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하는 게 OTT,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 OTT나 관련해서 이 드라마 IP를 보유한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많은 판권을 보유한 기업들은 그로 인해서 러브콜을 받았을 때 더욱더 그런 부분은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OTT를 보실 때 이 IP를 보유한 기업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렇게 해서 OTT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OTT 그리고 5G 준비해 봤는데 종목들까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주은 팀장님이 준비한 이 5G 관련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둔차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종목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까 해서 가져온 종목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두 가지를 총 준비해 왔고요. 일단 하나부터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5G 섹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유명할 수 있는, 앞으로도 유명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는 바로 KT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KT 다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SK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 LG U+까지 해서 이제 KT 총 3개가 우리나라 3대 이동통신사잖아요. SK를 비롯한 국내 이동통신 사업 대표 주자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라는 점입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하려고 여러 나라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미국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르게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상용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개통이 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보편화시켰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분적인 측면인데 최대 주주가 이제 국민연금으로 11%를 가지고 있어요. KT는 굉장히 큰 뭐 다국적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연금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좀 안정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회사의 실질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15년부터 20년까지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양호한 수준이고 이동통신 업체상 뭐 그이하 급수적으로 갑자기 확 늘어날 수는 없지만 일단 일정 포션을 일단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일단 볼 텐데요. 자, 최근에 이제 KT의 흐름을 보시면 어제 KT가 크게 급등한 흔적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최고고 27,900원으로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박스권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박스권 중단에서 일정 구간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한번 큰 흐름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몇 프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또 상단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이번에 이 상단을 다시 재돌파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에서 차트의 흔적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또 새로운 추세의 구간이 생기면서 새로운 박스권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즉슨 현재 주가인 27,300원 이런 수준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일정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가격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수익권을 한 번에 크게 누리실 수도 있고 좀 일정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5G에서 서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5G 통신 업체이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KT는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고 서진 시스템은 이 이동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뭐 통신과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기 구동 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통합적으로 묶어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각종 뭐 부품이나 그런 것들을 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중계기, 뭐 5G 할 때 뭐 중계기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지국을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부분에서 이제 5G나 이런 부분을 인식할 때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이사 외 뭐 일가 친인척들 포함해서
32.94% 정도로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매출이랑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는 5G 자체가 별로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봉쇄도 하고 뭐 국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통제가 많이 되면서 수출도 급감을 했었고요. 통신 장비에 대한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줄었었고, 그에 대한 공급량들도 줄었기 때문에 좀 부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21년도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천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3,200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정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통신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5G도 인프라 투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매출이라든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대감이 충분하고 예상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보자면, 먼저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는 부분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바로 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요.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기존의 박스권 상단에 52,900원 갔던 흔적이 보실 텐데, 이 박스권 구간으로 올라오면서 가격대가 상단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현재보다 더 펌핑이 되겠고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된 주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OTT 부분에 있어도 관심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용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혹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실 때 아래 보이시죠? 쇼박스 배급사. 그 종목 맞고요. 영화 제작 투자 배급업체입니다. 자, 지난해 한국 영화 2편만 배급했습니다. 왜인지는 다들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8편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2개를 했던 것과 8개를 했던 것과는 적어도 4배 이상의 그런 부분에 기저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이 당연히 투자 심리를 자극시킬 것이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겠구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1월 JTBC에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방영을 성공적으로 드라마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드라마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추후에 OTT 시장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당 기업의 이 영화 배급과 함께 OTT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영화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CJCGV도 그렇고 많이 올랐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OTT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하면 이 쇼박스라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종목 상승 시에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2차례 상승 파동이 나타났고요. 해당 부분 이탈 없이 다시금 우상향으로 주가 돌리고 있습니다. OTT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OTT 관련해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기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키스트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 TV 방송용 드라마 및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공급합니다. 거의 OTT에 속해 있죠. 이 종목 특히 디즈니 코리아와 실질적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즈니 코리아와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준비 작업하냐?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OTT에 대해서 참 유명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랑 아마존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OTT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 또한 뉴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대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또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대비해서 이번 연도 본격적인 드라마 콘텐츠 제작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효과로 작용해서 실적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여지고요. 18년도에서 3년만 또 흑자 전환을 또 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려운 시장인데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IP 판권 또한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러한 부분이 뭐다? 실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OTT 관련 중에 어떤 종목들 보셔라. IP 많은 종목들을 보셔라. 그러한 종목들이 OTT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자, 바로 이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시금 하락했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할 것이냐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자, 명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네요.
하네요. 그런 명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은 팀장님의 5G와 제가 준비한 OTT를 알아봤는데요. 관심 주력했을 때 주인 팀장님은 KT와 서진 시스템, 저는 쇼박스와 키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다음 주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따라오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후속 피드백까지 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되냐? 샵 9100으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종목은 좋은데 어디서 들어갈지 모른다. 투자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9109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신다면 투자 타이밍과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 이후에 어떠한 부분 종목 상담 또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자문사다 보니까 종목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종목들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음 주 공략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상투자자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섹터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은 자산운용부 팀장 이대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